자, 오토캐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납니다. 어디를 누르시냐면 여기 A자 위쪽 좌측 상단에 A자나 혹은 여기 종이 그림 있죠.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이 종이 그림이 뉴 버튼입니다. 새로운 도면을 하나 끄집어낼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또는 A자를 누르시면 여기 뉴가 나와요. 오픈도 있습니다. 단축키로 컨트롤 N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면을 오픈합니다. 자, 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겁니다. Select Template이라고 합니다. 템플릿은 예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Select는 선택이란 뜻이고 템플릿은 예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제 도면을 선택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파일이 두 개 있습니다. acad.dwt와 acad.iso.dwt 이렇게 두 개입니다. acad.dwt, acad.iso.dwt 이렇게 두 개의 파일입니다. dwt가 감춰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acad라는 파일과 acad.iso라는 파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설계의 가장 초급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두 파일의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두 파일의 차이는 바로 얘입니다. ISO. ISO냐 아니냐. 여러분들 혹시 신문에서 들어보셨나요? ISO 9001 획득. 그럼 도대체 ISO 9001은 무엇일까요?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죠? ISO 9001은 뭐냐면은 생산 설비가 국제 규격에 맞추어졌다는 뜻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이 있죠. 이 생산 라인이 국제 규격이다라는 뜻이에요. 국제적인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품질이 국제 규격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겁니다. 그 9001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럼 ISO가 국제 규격이란 뜻이겠네요. 맞습니까? 자, 하나 더 여쭤보죠. KS 뭐죠? 이건 많이 들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코리안 스탠다드, 즉 한국 공업 규격입니다.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GIS, 일본입니다. 재팬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DIN, 이거 독일, 안시, ANSI, 안시, 미국 공업 규격입니다. ISO는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즉 국제 공업 표준 기구를 ISO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국제 공업이에요. 국제 공업 표준 기구를 ISO라고 합니다. ISO가 왜 나왔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새로운 무기가 개발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무기에 대해서 되게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활약을 합니다. 얘 때문에 ISO가 만들어졌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비행기요. 비행기가 1900년도 초에 만들어졌죠. 1차 세계대전 때 활약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가 딱 주목을 해요. 근데 프랑스가 비행기를 만드는 그 규격이나 영국이
비행기를 만드는 규격이나 미국이 비행기를 만드는 규격이 서로 달랐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낸 게 ISO예요. 그러지 말고 비행기를 만들 때 좀 규칙을 갖춰서 합시다.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사. 미 항공우주국이죠. 자, 나사는 어떤 규격을 쓸까요? 미국 공업 규격을 쓸까요? 안시 쓸까요? 참고로 안시는 기본 단위가 인치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국은 기본 단위가 설계의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고요.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 있죠. 여기 이런 선진국은 인치를 기본 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본 단위가 달라요. 자, 그럼 우주선을 만드는 나사는 기본 단위가 뭘까요? ISO 씁니다. 참고로 ISO가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ISO가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우리나라도 요번에 우주선 쐈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파헤쳤죠. 나사도 마찬가지로 우주선을 쏘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주선이 폭발했어요. 왜 폭발했을까 봤더니 엔지니어가 두 부류더라 이거죠. 밀리미터를 사용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인치를 사용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당연히 안 맞죠.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사에서 고민을 한 겁니다. 무엇을 표준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나사는 ISO를 표준으로 합니다. 나사에서 우주선 만들 때 ISO로 만듭니다. ISO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파일이 그러니까 acad.dwt가 있고 acad.iso.dwt가 있습니다. 차이가 뭐라고요? ISO요. ISO는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밀리미터요. KS는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요. 그러면 acad.dwt는 기본 단위가 뭐겠습니까? 인치. 얘는 기본 단위가 인치예요. 얘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고. 차이점.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우리 설계할 때 기본 단위 밀리미터입니다. 다 밀리미터로 얘기합니다. 다 밀리미터로 얘기해요. 뭐 이거 기본 1200에 1000이야. 그럼 밀리미터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cad iso.dwt 선택하고 오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끌고 있는 요 사각형 있죠?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이 커맨드 라인입니다. 앞에 커맨드라고 써 있어요. 커맨드가 우리나라 말로 명령이란 뜻이에요. 내가 여기다가 명령을 내리면 CAD가 반응을 합니다. 요 커맨드 방식이에요. 이 커맨드가 오토캐드 릴리즈 1부터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커맨드를 쓰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왼손으로 키보드를,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이해되시나요? 네. 양손으로 키보드가 아니고 왼손으로 키보드, 오른손으로 마우스. 이렇게 해서 300타 치셔야 돼요. 왼손으로 300타 치셔야 돼요. 그 정도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자, 여기 새끼손가락에 F, 검지손가락에 J. 요철 있죠. 그죠? F하고 J의 요철 있죠. 원래 그게 양손 타자할 때 검지손가락짜리예요. 검지손가락짜리입니다. 원래. 근데 이렇게 딱 걸려요. F, J 이렇게 딱 걸립니다. 그러면 기본 키보드 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어디로 가요? 스페이스로 갑니다. 원래 양손으로 타이핑할 때도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은 스페이스입니다. 자, 커맨드 라인을 이렇게 저처럼 띄워놓지 마세요. 화면 중간에 올라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커맨드 라인은 바닥에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바닥에 붙여놓으시면 돼요. 대부분 다 바닥에 붙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중간에 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붙어요, 자동으로. 자, 한 두 줄, 그러니까 세 줄에서 네 줄 정도. 커맨드 라인이 한 세 줄에서 네 줄 정도 나올 수 있게만 해놓으면 됩니다. 이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작업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얘를 이렇게 띄워 놓을 겁니다. 띄워서 위에다 이렇게 놓을 겁니다. 그럼 편해서 여기다 놓을까요? 아니요. 커맨드 라인 아래에 있으면 뒤에서 잘 안 보이니까 위로 올려놓는 겁니다. 좀 보시라고. 커맨드 라인 보시라고. 좀 보기 편하시라고 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커맨드 라인은 이제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쭉 아이콘들이 몰려 있죠. 여기가 바로 리본 메뉴입니다. 얘가 리본 메뉴예요. 이 리본 메뉴가 되게 좋아요. 명령어가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기 명령어, 수정 명령어, 그 다음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이 주석이에요. 그 다음 레이어, 블록 딱 정리되어 있는데 탭을 누르면 다시 더 디테일한 명령어가 나옵니다. 여기 블록이라고 해서 요만큼 있는 명령어가 사실은 이만큼 있는 명령어예요. 여기 어넌테이션이라고 있는 이 주석에 관련된 내용이 사실은 이만큼 있는 내용이고요. 우린 여기까지 쓸 겁니다. 인서트 어노테이션까지 쭉 쓸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죠. 컨트롤 키하고 숫자 9요. 컨트롤 키하고 숫자 9키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번역하면 이거예요. 뭐 Do you want to close? 너 정말로 닫을 거니? 커맨드 라인 윈도우를 정말로 닫을 거니? 커맨드 창을 닫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커맨드 창을 닫으시겠습니까? Yes or No. Yes. 자, 커맨드 창 닫힌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커맨드 창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컨트롤 9가 커맨드 창 온오프입니다. 그 다음에 리본입니다. 얘는 커맨드, 즉 명령창 온, 오프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본 클로즈, 리본 클로즈와 리본 이렇게 두 개입니다. 커맨드에다가 리본 클로즈 그리고 엔터. 그럼 리본 메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위에 아이콘들 다 사라졌죠. 리본 클로즈라고 쓰시면 됩니다. 리본 클로즈 쓰시고 엔터. 그 다음에 리본이라고 쓰시면 돼요. RIBBON 그리고 엔터. 그럼 다시 리본이 나타납니다. 명령어가 두 개예요. 리본과 관련된 명령어는 두 개입니다. 리본 메뉴 닫기, 리본 메뉴 열기. 리본 메뉴가 있으면 리본 클로즈부터 하시면 되고, 리본 메뉴가 없으면 리본부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미리 알려드린 이유는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리본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자주 물어봅니다. 리본 메뉴가 사라졌어요 라고. 그냥 리본이라고 쓰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리본 메뉴는 다시 나와요. 자, 그럼 이제 화면을 그대로 보시죠. 제가 캐드한테 명령을 실행시킬 겁니다. 자, 캐드에다가 서클 원을 그리세요 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엔터. 또 캐드가 저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중심점의 좌표를 넣었더니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반지름 50. 그리고 엔터. 자, 원이 그려진 거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다각형을 그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다각형을 그리세요 했더니 캐드가 다시 저한테 물어봅니다. 엔터 넘버 오브 사이드, 즉 면의 개수가, 그러니까 모서리의 개수가 몇 개인가요? 육각형입니다. 엔터. 또 캐드가 다시 물어봐요. 센터 오브 폴리곤, 즉 정다각형의 중심은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캐드가 다시 저한테 물어봐요. 인 시크리브드 인 서클 내접할까요? 서큐 시크리브드 어바웃 서클 외접할까요? 네, 내접합니다. 또 반지름은 얼마인가요? 50입니다. 정다각형 그려졌나요? 이렇게 저와 작업자와 캐드가 서로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듯이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대화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오토캐드는 제가 여기 적어놨죠. 대화식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내가 명령을 실행하면 캐드가 저한테 뭐라고 요구사항을 요구해요. 옵션을 선택해서 입력해주면 다시 캐드가 저한테 또 뭐라고 요구해요. 그때 값을 넣으면 캐드가 원하는 걸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대화식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대화식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면 비로소 캐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먼저 라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드가 영어권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그대로 쓰면 돼요. 선, 라인이 선이죠. 서클, 원, 이레이즈, 지우개, 옵셋, 간격, 트림, 자르기, 익스텐드, 연장하기.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이란 뜻이에요. 객체 스냅.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걸 해야만 비로소 캐드를 다루기 시작해요. 처음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선 그리는 방법이게 되겠죠. 자, 가만히 살펴보세요. 대문자가 있죠. 첫머리 글자의 대문자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글자도 대문자인가요? 어떤 건 첫머리 글자가 대문자죠. 어떤 건 두 번째 글자까지 대문자죠. 제가 적어놓은 건 전체 명령어들입니다. 풀 커맨드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그리려고 해요. 그럼 L-I-N이 라인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근데 언제 라인이라고 써요? 단축 명령어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트림하면 TR하고 엔터 치면 돼요. 라인은
L 엔터 치면 돼요. 서클은 C 엔터 치면 됩니다. 옵셋은 O 엔터. 자, 이해되셨나요? 네. 대문자는 단축키입니다. 대문자는 단축 명령어예요. 오토캐드가 이렇게 써요. 오토캐드가 단축 명령어를 활용할 때 대문자를 씁니다.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써요. 그래서 저도 명령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대소문자를 나누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구별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고 나머지는 전체 명령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라인 그리기입니다. 자, 라인 명령어가 여기 있어요. 이거 쓰실 분들은 이거 쓰세요. 난 도저히 키보드가 느려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리본 메뉴 쓰세요. 나는 타이핑이 느려서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라인 쓰세요. 근데 나는 앞길이 구만리야, 이걸 설계로 먹고 살아야 돼, 그런 분들은 타이핑 하세요. 그리고 도전하는 사람도 좋아요. 나는 그래도 캐드를 정식으로 배우고 싶어, 내지는 제대로 배우고 싶어, 그러면 커맨드 쓰세요. 근데 수업 시간에 나는 도저히 못 쫓아갈 것 같아, 그러면 리본 메뉴 쓰세요. 저도 리본 메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부담감 가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은 리본 메뉴를 쓰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리본 메뉴 위치 알려드릴 거예요. 자, 라인 메뉴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L-I-N-E 라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제가 선을 그려주세요 라고 입력한 겁니다. 캐드가 저한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스페이시파이라는 단어는 이제 안 읽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입력이란 뜻입니다. 인풋이라는 명령어도 입력하다라는 뜻이죠. 네, 스페이시파이가 입력하다라는 뜻입니다.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마우스로 화면을 적당한 데 클릭합니다. 클릭이에요.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과 드래그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클릭했더니 캐드가 다시 저한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을 입력해 주세요. 오와 또는 언두, 취소, 지금 입력한 이 포인트 취소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일단 넘어가고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선 그려지나요? 다음 보시면 이제 필요한 만큼 다 입력을 했어요. 여기서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명령어 딱 종료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인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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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으면 엔터. 자, 이해되시나요? 되게 쉬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인, 자, 제가 L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어떻게 되나요? 라인 명령어 실행되나요? 네,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똑같습니다. 다 끝났어요. 스페이스바. 명령어는요,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명령어에는 한 칸 띄우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는 명령어에서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글자 쓰기를 할 때는 당연히 한 칸 띄우기가 들어가요. 엔터는 줄바꿈이 되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명령어를 실행할 때는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엄지손가락 위치 스페이스바입니다라고 알려드렸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그 다음에 클릭을 했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면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언두라는 옵션이 있고 클로즈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언두는 취소란 뜻이에요. 클로즈는 닫기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입력한 이 점들을 취소하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가 언도입니다. 언도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입력된 점들이 취소가 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입력됐죠? 자, 언도를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 여기다 U 쓰고 엔터 치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U 엔터, U 엔터, 컨트롤 Z, 컨트롤 Z 혹은 언두, 언두. 자, 클로즈란 얘기는 도형 닫기를 클로즈라고 하는 거죠. 클로즈, 도형 닫고 명령어 종료되고.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번엔 화면 제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제어하는 명령어가 줌이라는 명령어와 펜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줌은 화면 축소를 말합니다. 확대 명령어고요. 펜은 화면 이동입니다. 명령어 안 써요. 명령어 안 쓰고 휠을 사용합니다. 마우스에 휠 있죠. 휠을 앞으로 뒤로 돌려보세요. 이게 줌인, 줌아웃입니다. 확대되고 있죠. 이건 줌인. 축소되고 있죠. 이건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때 커서가 중심점입니다. 커서를 중심으로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요. 이렇게. 커서를 중심으로 해서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래그가 뭔지 아시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하죠. 휠을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휠을 움직여 보세요. 이게 화면 이동입니다. 이게 펜입니다. 휠 드래그.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여 보세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휠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좁으니까 이렇게 화면을 이동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고 축소해서 보고 화면을 이동해서 보고 휠을 더블 클릭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우리가 안 쓰던 기능이죠. 휠을 2번 연달아 누릅니다. 얘가 줌 익스텐트, 즉 화면 맞춤입니다. 휠 드래그예요. 아니 휠 더블 클릭. 다시 설명하면 이거죠. 휠 돌리기. 얘가 줌 인과 줌 아웃. 그 다음 휠 더블 클릭. 화면 맞춤입니다. 얘를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휠 드래그. 얘가 화면 이동 펜 명령어입니다. 이번엔 객체 지우는 명령어 이레이즈입니다. 이레이즈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지우기도 하고 다른 명령어 쓰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리본 메뉴에 보시면 여기 연필 그림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이레이즈 명령어고요. 자, 이레이즈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캐드가 물어봐요.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뜹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하나씩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한 번씩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회색으로 바뀝니다. 이때 엔터. 그러면 객체가 지워집니다. 자, 이번에는 명령을 안 쓰겠습니다. 명령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요,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나오죠.
명령어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세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그립이라고 합니다. 파란색 점. 명령어 없이 객체를 선택하면 나오는 파란색 점. 얘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이 그립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손잡이란 뜻이에요. 배드민턴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야구 방망이 있죠. 야구 방망이 손잡이 부분을 그립이라고 해요. 골프채의 손잡이를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이라고 해요. 바로 지금 상태, 이렇게 파랗게 점들이 나온 상태를 그립 모드라고 합니다. 그립이 현재 활성화된 상태인데 이때 키보드에 딜리트 키 있죠. 델 키를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근데 불편해요. 하나씩 선택하기 불편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포함 선택이 있어요. 다른 하나는 걸침 선택이 있습니다. 포함 선택은 우리나라 영어로 하면 윈도우 셀렉트라고 합니다. 걸침 선택은 크로스 셀렉트라고 합니다. 윈도우 셀렉트 포함 선택, 크로스 셀렉트 걸침 선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건 이레이즈에서도 가능하고 그립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먼저 이레이즈부터 보죠. 아니, 자, 그냥 보죠. 화면에 빈 공간을 클릭할 겁니다. 명령어 쓰지 마세요. 화면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이에요. 그리고 마우스 이동. 자,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왼쪽으로 가면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파란색 화면이 나오고 초록색 화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파란색 화면이 포함 선택입니다. 윈도우 셀렉트예요.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굵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완전히 포함되어져 있는 얘네 이런 객체들만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윈도우 셀렉트, 즉 포함 선택입니다. ESC 키 한번 누르시면 그립 모드가 끝나게 됩니다. 한번 눌러보시죠. 이번엔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얘는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경계에 걸쳐진 이 선들을 전부 다 선택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렇게 포함되어진 것도 같이 선택을 해요. 이게 크로스 셀렉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죠. 이렇게 걸쳐진 것도 선택합니다. 경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게 크로스 셀렉션입니다. 이레이즈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이레이즈 그러면 객체 선택이 나오죠. 네, 똑같아요. 빈 공간 클릭 후 오른쪽 가면 포함 선택, 빈 공간 클릭 후 왼쪽으로 가면 이와 같이 걸침 선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똑같이 객체가 삭제되는 거죠. 명령어 없이 선택하고 델 키를 눌러도 되고, 혹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윈도우나 또는 포함을 이용해서 선택하고 엔터. 이 화면을 보실까요? 자, 라인 그리고 클릭합니다. 제가 더 그려야 되는데 실수로 엔터를 눌렀어요. 여기서 더 이어서 계속 선을 그려야 되는데, 자, 라인을 실행합니다. 라인. 첫 번째 점이 어디예요? 여기 끝점이죠. 네, 그냥 엔터 칩니다. 그럼 종료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선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도형을 클로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닫힐까요? 아니면 이렇게 닫힐까요? 어느 방향으로 도형이 닫히겠습니까? 2번 방향으로 도형이 닫힙니다. 이해되셨나요? 2번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이게 완성된 도형이 되려면 1번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CAD는 인공지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완성형으로 못 갑니다. 아까 마지막에 끝난 점이 여기였죠.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점으로 닫혀야 돼요. 이렇게.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돼버린 거죠. 클로즈.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라인 자, 이렇게 쓰는 걸 테두리 글씨라고 하죠. 이렇게 테두리 글씨를 한번 써보시죠. 가나, 다라, 마바, 사 이렇게 7글자예요. 아부터는 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는 안 하셔도 돼요. 아 전까지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 이렇게 테두리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라인 명령어와 주 명령어 그리고 이레이즈 명령어를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좌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좌표 사용하기. 크게 CAD는 절대 좌표 사용하기가 있고요. 상대 좌표 사용하기가 있고 상대 극좌표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절대 좌표, 상대 좌표, 상대 극좌표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 좌표는 말 그대로 그냥 X, 쉼표, Y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상대 좌표는 상대적인 좌표로 골뱅이를 붙이고 X, 쉼표, Y 이렇게 씁니다. 상대 극좌표는요. 골뱅이를 쓰고 선의 길이와 방향으로 씁니다. 선의 길이와 방향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이 3가지 방법을 다 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쓸 수도 있어요.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각형을 그릴 때는요 반드시 상대좌표로 그립니다. 평소엔 잘 안 써요. 근데 나중 가서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익혀두시고요. 나중 가서는 적게 쓰게 될 겁니다. 먼저 절대좌표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보시는 게 CAD 화면인데요. 이 CAD 화면 전체가 전부 다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들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 수직선을 긋고 그 다음 눈금을 매깁니다. 이런 식으로. 눈금을 이렇게 매겨놓고 이 두 눈금과 눈금이 교차한 가로 눈금과 세로 눈금이 교차한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절대좌표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그래프를 그려가며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이렇게 가로선은 X축이라고 했고
세로선은 y축이라고 했습니다. 가로와 세로에 동일한 눈금을 주고 그 다음 숫자를 매겼습니다. 1, 2, 3, 4, 5, 6. 예를 들어서 여기요. 이 점은 이렇게 가로 눈금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세로 눈금을 읽는다고 했습니다. 가로 눈금이 2네요. 그러니까 2, 3. 이 점의 위치는 2, 3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절대좌표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위치, 그게 결국은 절대좌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x가 0을 지나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1이 되겠죠. 이 점은 어떻게 될까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4네요. 이 점은 어떨까요? x가 4이고 y가 3인 점. 이렇게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좌표입니다. 이렇게 부동의 좌표를 사용하는 것, 이게 절대좌표입니다. 그럼 CAD에도 어딘가 0,0이 존재하고 어딘가 10,0이 존재하고 어딘가 100이 존재하겠죠. 우리는 그 위치를 모릅니다. 그냥 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키면 CAD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중요한 건 얘예요. 이 아이콘. 여러분들 좌측 하단에 다 있죠? 바로 이 아이콘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0,0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0,0이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x 플러스 x,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y가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이렇게 라인 명령어 쓰고 여기다가 위치를 입력하는 겁니다. x가 100이고 쉼표 y가 100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CAD는 알아요. 찾아주세요. 엔터. 여기 있네요. 이 지점이 원점에서부터 x가 100 떨어졌고 y가 100 떨어진 지점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선을 그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x가 200이고 y가 100인 지점. 자, 여기가 100,100인데 200,100이면 대략 한 이쯤 오겠네요. 수평선을 이렇게 긋는데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의 길이가 100mm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요, 이번엔 위로 올릴 겁니다. 선을 이렇게 위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여기다 이렇게 쓰죠. x가 200이고 쉼표 y가 200인 점. 그려지나요? 자, 100,200. 그러면 여기죠. 똑같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100. 그리고 엔터. 어떤가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그려졌나요? 좌표를 사용해서 그린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입니다. 자, 절대좌표는 이 정도면 괜찮고요. 이제 상대좌표로 넘어갈 겁니다. 상대좌표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절대좌표는 거의 쓸 일 없습니다. 자, 상대적인 개념을 먼저 알아보죠. 자, 여러분들 앞쪽이 어딘가요? 한번 손으로 가리켜 볼까요? 앞쪽이 어딘가요? 이쪽이죠. 맞습니까? 아니죠. 다르죠. 제가 보는 앞쪽은 이쪽이죠. 여러분들이 앞쪽은 어디예요? 이쪽이죠. 뭐가 다른 건가요? 절대적인 건 여기가 앞쪽이죠. 그죠? 이건 절대적인 거고, 상대적인 건 뭐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이 앞쪽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여기가 앞쪽인 거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저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앞쪽이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선이 진행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뭐가 움직이냐면 둘 다 뭐가 움직이냐면 원점이 바뀝니다. 원점이 쫓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점의 위치. 절대적인 좌표로는 3,2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상대적인 위치는 앞에 이렇게 골뱅이가 붙습니다. 좀 이상한데? 다시요. 얘를 바라보죠. 얘를 보고 하죠. 제가 여기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선을 그릴 거예요. 이 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원점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요. 원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일로 쫓아옵니다. 그럼 여기가 0,0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즉,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의 위치가 얼마 된 거예요? 마이너스 3,3이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원점을 일로 당겨 옵니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원점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3, 하나, 둘, 2가 되네요. 이 점은 골뱅이 3,2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원점을 당겨오는 거예요. 원점 확 당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 점까지의 거리를 따지는 겁니다. 그 점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건데 그리는 방향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3,2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원점이 여기가 원점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골뱅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현재 위치에 따라서, 현재 진행하는 위치, 현재 위치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향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점 사이가 거리는 똑같은데 어디서 어디로 진행하느냐. 선이 이 점에서 이렇게 진행하면 플러스 3,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이 점에서 이렇게 가버리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돼버리는 거죠. 똑같은 값인데 진행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다르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값이 달라지는 거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끼리 빼고 y끼리 뺍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2네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게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뭘로 바뀐다고요?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얘는 3이 돼요. 자, 1 빼기 마이너스 1이죠. 2로 바뀐 거 맞습니까? 네, 빼기가 두 개가 동시에 붙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거꾸로 진행할 거예요.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빼기 1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나요?
현재점에서 그 다음 점까지의 실제 길이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참고로 도면은 이렇게 좌표로 안 돼 있습니다. 도면은 전부 다 거리로 나옵니다. 선의 길이로 나와요. 다 길이로 표시합니다. 좌표로 표시하는 건 되게 드물어요. 좌표로 표시하는 건 CNC 머신 가공할 때, 수치 제어 머신으로 기계 제품을 가공할 때나 이렇게 좌표로 표시하지 일반적으로 좌표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다 거리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리는 계산되어서 나와 있어요. 단지 방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따지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연습해 봅시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 콤마 하나, 둘,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맞습니까? 위로 올라가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왼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선을 그릴 때요. 오른쪽으로 선을 그리면 플러스예요. 위로 올리면 플러스입니다. 왼쪽으로 가면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인 거죠.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방향인 거죠.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었을 거예요. 이렇게 XY 축을 그리고 플러스 방향이냐 마이너스 방향이냐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샘플을 보여드리죠. 이제 우리가 곧 해야 될 예제입니다. 자, 뭐로 나오나요? 다 선의 길이로 나오죠. 선의 길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 똑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얘를 똑같이 옆에다가 그릴 거예요. 라인 아무데나 이렇게 제가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0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에요. 골뱅이 선의 길이는 100mm입니다. 콤마 0. 수평으로 가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렇게 가요. 좌표가 이 점이 100인데 사실은 콤마 0이 빠져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골뱅이 0,100. 수직선이죠. 좌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x가 0인 거죠. 다시 골뱅이 마이너스 100,0. 자, 오른쪽으로 선을 그리면 플러스, 왼쪽으로 선을 그리면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선을 그리는 건 왼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0, 마이너스 100. 위로 그리면 플러스, 아래로 그리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저는 선을 그릴 때 커서 근처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F12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커서 옆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DYN 줄여서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얘가 내가 집어넣는 값 전체를 다 상대좌표로 받아줘요. 절대좌표가 아니라 상대좌표로 받아줍니다. 만약에 내가 절대좌표를 쓰려면 샵을 눌러줘야 돼요. 샵을 눌러야 비로소 절대좌표가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절대좌표처럼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면 상대좌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상대좌표가 돼버려요. 이걸 끄셔야 돼요.
F12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값 전체를 상대좌표와 절대좌표를 구별해서 받아주게 됩니다. 나중엔 다이나믹 인풋이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절대좌표를 안 쓰거든요. 상대좌표나 상대극좌표 쓰기 때문에 많이 편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절대좌표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네, 다이나믹 인풋을 꺼주세요. F12키입니다. 자, 상대좌표 예제를 잠깐만 보도록 할까요? 요 예제예요. 여기 예제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좌표를 적어놨습니다. 해당 좌표로부터 시작하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라인 40,45 그 다음에 수평선으로 190mm가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골뱅이 190mm, 0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그려지는데 130mm입니다. 그러니까 0, 플러스 130이 되네요. 골뱅이 0, 플러스 130. 자, 이번엔 왼쪽으로 가는 거죠. 마이너스입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90, 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역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0, 마이너스 120. 자, 이쪽에는 130이었죠. 여기서부터 10mm씩 계속 줄어드는 겁니다. 10mm씩 계속 줄어들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플러스 180, 0 그 다음 0, 110 10mm씩 줄어들어야 돼요. 골뱅이 마이너스 170, 0 자, 되게 잘하죠.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값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커맨드 라인에 값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커맨드 라인을 3줄에서 4줄 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앞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세로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요 값에서 10mm를 빼면 되죠. 110이었죠. 그러니까 100mm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100mm가 되는군요.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자, 아까는 마이너스 170이었지만 지금은 10을 빼서 160에 플러스가 되는군요. 골뱅이 160, 0 이렇게요. 위에 걸 보고 하는 겁니다. 커맨드 라인을 보시고 하세요. 0, 플러스 90 골뱅이 마이너스 150, 0 그리고 그 다음 골뱅이 0, 마이너스 50 아니네요. 자, 얼마 썼나요? 90까지 썼군요. 골뱅이 0, 마이너스 80 자, 골뱅이 0, 140, 0 네, 헷갈리면 이렇게 되죠. F2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과거에 썼던 내역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에는 상대 극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극좌표입니다. 상대 극좌표가 많이 쉬워요.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빈도수를 보면 상대 극좌표를 훨씬 더 많이 쓰고 그 다음 쓰고 그 다음 쓰고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상대 극좌표는 실질적인 선의 길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 좌표는 주어진 선의 길이를 좌표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근데 상대 극좌표는 그냥 주어진 길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훨씬 쉬워요. 다만 이 방향이라는 놈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자, 보시죠. 자, 상대 극좌표는요, 선의 길이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요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이 꺽쇠 있죠. 얘가 Shift하고 쉼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같은 키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쉼표와 같은 키 맞습니까?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골뱅이 방향을 쓰고
오른쪽이 더 크다. 선의 길이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아주 참신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리죠. 첫 번째, 상대 극좌표는 어순이 바뀌어 있는 명령어입니다. 우리나라 어순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해보죠. 여러분들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길을 모르니까 물어볼 거예요. 자, 시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시청에 가려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나요? 버스 타세요? 택시 타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이 방향으로 200m만 가세요. 이쪽 방향으로 뭐 2블럭만 가세요. 뭐가 먼저 나왔나요? 방향이 먼저 나오죠. 맞습니까? 우리나라 말은 방향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나와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상대 극좌표 어떻게 돼 있나요? 뭐부터 나오나요? 길이부터 나옵니다. 거리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200m만 이쪽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뭔가 되게 자연스럽죠? 영어 잘하는 겁니다. 어순이 바뀌어 있는데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상 없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이세요. 확실히 어색한데 그러면 확실히 영어하고 거리가 먼 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걸 미국 사람들이 개발했잖아요. 영어권에서 개발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드문 우리나라를 위해서 방향과 길이 이렇게 개발을 해줬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자기네 위주로 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향,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크다, 길이,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두 번째,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저 키 있죠. 저게 쉬프트 키라 쉼표 키라 그랬죠. 같은 키예요. 프로그래머가 작업을 할 때요, 혼란을 느끼지 말라고 동일한 키를 많이 사용합니다. 좌표를 사용할 땐 쉼표를 쓰세요. 근데 쉼표를 쓰는데 이건 방향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쉬프트 쉼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키에 대한 혼란을 느끼지 말라고 같은 키를 쓰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거꾸로 써놓고 왜 안 돼요? 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안 돼요 라는 사람이 계셨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은 굉장히 철저하게 한국적인 분이신 거죠. 이거 말고도 뭐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되나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굳이 마이너스 붙여가면서 어렵게 계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거리가 마이너스가 있던가요? 없단 말이죠. 거꾸로 가요. 마이너스 붙이면. 근데 계산이 안 되죠. 각도랑 방향이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방향에 올바른 방향을 쓰시면 됩니다. 자, 방향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썼던 각도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절반 된 거 썼었죠. 각도를 재려고 하면 이 중심점을 내가 원하는 데 딱 갖다 대고 각도를 이렇게 틀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각도를 살펴봤습니다. 상대 극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움직이냐면 원점이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여요? 원점이요. 이 점이 움직이는 겁니다. 원점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 0도 방향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상대 좌표 할 때 X, Y 이 원점 전체가 옮겨갔죠. X, Y 방향이 바뀌던가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극좌표도 0도 방향은 안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원점이 쫓아가는 겁니다. 원점이 쫓아가고 그 다음부터 0도부터 방향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시계의 3시 방향이 항상 0도입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불변합니다. 뭐만 움직이냐면 원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0도부터 각도를 이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도 있겠죠. 여기가 330도지만 마이너스 30도가 됩니다.
300도지만 마이너스 60도가 될 거고요. 270도지만 마이너스 90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CW는 플러스, CW는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아이고, 단어가 맞죠? 맞나? 아, Y즈. 네, Y즈. 카운터 Y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운터 클락 와이즈. 클락 와이즈가 시계 방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카운터 클락 와이즈. 카운터가 반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플러스 방향,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른손 있잖아요. 오른손 이렇게 감싸주잖아요.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지면 어떻게 돌아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저도 방향이 기억이 안 나면 얘를 이렇게 감싸줘요. 그러면 이게 플러스 방향.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감싸줘 보세요. 그러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아유, 이제 정말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학 시간입니다. 뭐 증명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개념, 정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늘 사용하는 방법은 이걸 계산하는 건 CAD가 알아서 다 해요. CAD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정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네. 자, 보시면 평행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행선이라는 건 나란한 두 개의 선이죠. 절대로 붙지 않는 나란한 두 개의 수평선, 아니 나란한 두 개의 수평선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기찻길이 이제 평행선이죠. 절대로 안 붙는. 그 다음 수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떤 선과 수직이 되도록 만나는 선, 이걸 수선이라고 하고, 또한 수직선의 방향, 수선의 방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선이라는 개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왼쪽처럼 수선의 방향으로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처럼 사선으로 대충 재는 게 아니고 늘 항상 수직선으로 잽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오스냅이 퍼펜디큘라, 수직선.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니구나. 아직 안 배웠구나. 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막꼭지각. 교차하는 두 개의 선 중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각을 막꼭지각이라고 하며, 이 두 개의 각도는 등각입니다. 같은 각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정의입니다. 막꼭지각은 등각입니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주보는 꼭지가 마주보는 각도. 그래서 막꼭지각이며 이 두 개는 등각입니다. 같은 각도입니다. 동위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평행선이죠. 평행선을 2등분했을 때 위치가 같은 각은 등각입니다. 이게 동위각. 동위각이 무슨 뜻이냐면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위자가 위상입니다. 위치란 뜻이에요. 위치가 동일한 각도. 이렇게 위치가 동일한 각도는 등각입니다. 역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억각입니다. 평행선을 2등분했을 때 Z자 모양으로 저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억각에서 자, 여기가 제가 그려놓은 이 각은 뭔가요? 맞곡지각이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4개의 각도가 등각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또 이렇게는 동위각이죠. 이렇게도 동위각이죠. 결국은 이렇게 4개가 서로 등각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면 지금부터 외우시면 돼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외우시면 됩니다. 특히 이 엇각을 외우셔야 돼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똑같이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자, 라인 시작점을 지정하고 골뱅이 선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00이요. 자, 여기가 0도입니다. 이렇게 0도, 90도 이렇게 잡히는 거죠. 자, 0도 방향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오른쪽이 더 크다, 0도. 자, 원점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여기 있던 원점이 일로 옵니다. 원점이 이렇게 왔어요. 0도, 90도, 180도. 골뱅이 100만큼 90도. 맞습니까? 자, 여기 있던 원점이 일로 쫓아옵니다. 여기다가 열십자를 딱 그리면 돼요. 0도, 90도, 180도. 네, 180도 방향이네요. 골뱅이 100이라는 길이만큼 180도 방향으로, 자, 골뱅이 100이라는 길이만큼 270도 방향으로. 맞나요? 다시 봅니다.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방향. 다시요. 클로즈.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자, 똑같아요. 라인. 자,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항상 0도로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사선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사선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여기 0도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0도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로 합니다. 자, 삼각형의 내각은, 아니 정삼각형의 내각은 몇 도일까요? 여기가 기억나실 거예요. 60도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여기가 60도입니다. 자, 수평선은, 이 수평선은 180도예요. 180에서 60을 빼니까 여기가 120이 나옵니다. 120도 쓰면 돼요. 골뱅이 100만큼 120도 방향. 자, 이번엔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갈 건데요. 자, 0도이고 180도입니다. 여긴 60도였고요.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됩니다. 내각은 60도니 여기도 60도입니다. 결국 여기도 60도가 되네요. 이만큼은 180도입니다. 240도 맞습니까? 240도 또는 마이너스 120도.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240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120도. 두 번 다 보여드립니다. 골뱅이 100만큼 240도. 다시요.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120도.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오각형을 그릴 겁니다. 오각형이에요. 자, 똑같이 라인을 시작하죠. 골뱅이 100만큼 0도,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 각도는 몇 도일까요? 삼각형은 내각이 60도인 건 알아서 했어요. 근데 오각형은 도대체 몇 도죠? 108도입니다. 어떻게 계산됐을까요? 자, 먼저 이 각도를 체크해야 되는데 요 각도 계산하는 게 우리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했답니다.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 하나가 알고 있더라고요. 요 각도 계산하는 방법이 360도 나누기 모서리의 개수입니다. 그럼 요 각도가 나온답니다. 자, 다시 오각형이죠. 57은 10 나오네요. 52 72도. 여기가 72도. 그럼 여기 몇 도예요? 108도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360도 나누기 3 120도죠? 그래서 여기가 120도, 여기가 60도. 다시 봅니다. 360도 나누기 4 9 36. 네, 그래서 90도. 그러면 여기가 72도인 거 나왔으니까 골뱅이 100만큼 72도. 자, 이번엔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가 72도였어요. 여기는 108도죠. 그러면 0도는 안 변한다고 했습니다. 0도는 안 변해요. 원점이 일로 끌려오는 거죠. 자, 여기는 몇 도일까요? 자, 0도선과 180도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가 72도 맞나요? 엇각에 의해서 72도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내각이 108도입니다. 108에서 72를 빼면 나머지 요만큼의 각도가 나오겠네요. 자, 몇 도인가요? 36도네요. 전체는 180도고 그래서 36도를 빼니까 144도가 나오네요. 계속 엇각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골뱅이 100만큼 144도. 자, 이번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둘 다 똑같이 수평선 그리고 여기가 36도였습니다. 여기도 36도이고요. 그럼 여긴 108도네요. 그냥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44도.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144도.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 안 해요. 클로즈. 자, 이해되셨나요? 게시물 번호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보시죠. 여기 있네요. 게시물 번호가 36번입니다. 이 과제물이에요. 자, 정오각형 그리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